자, 28단원 연습 문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식 정리해 달라는 형태인데, 저 P라는 식을 켤레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고요. 얘는 사실 이게 모양을 봐도 이놈 있잖아요, 이놈? 얘랑 요 x 빼기 2 사이에 뭔가 관계를 가지고 풀어달라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p를 정리한 다음에 x 값을 넣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x를 가지고 x 빼기 2랑 x제곱 빼기 4x를 한번 만들어 보고 대입해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문제 풀이 방법일 것 같다는 그 경험의 촉이 오고 있어요. 일단은 x 빼기 2부터 좀 나타내 볼까요? 그럼 저 x 빼기 2를 나타내고 싶으면 x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곱을 합시다. 제곱해주면요, x는 a 더하기 a분의 1에다가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x 빼기 2 값이 뭐 돼요? a 더하기 a분의 1이 되겠죠. 다음 또 제곱을 해주면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도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x제곱 빼기 4x는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가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 p라는 식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a 더하기 a분의 1 하고 마이너스 여기는 절대값에 a 빼기 a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a 더하기 a분의 1이 되고 플러스 절대값에 a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때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a가 1보다 크면요, a하고 a분의 1하고 있을 때 당연히 a가 큰 거죠. 자, 그러면 저기 절대값으로 씌운 것도 이제 다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에다가 저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분의 1, 다음에 a 더하기 a분의 1에다가 더하기 a에 마이너스 a분의 1 계산해주면 여기는 a분의 1이 두 개 있는 거고요, 여기는 a가 두 개 있는 거네. 자, 약분해주면 a제곱 나오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 x가 있는 저 식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데, 쟤는 저거 정리하면 더 귀찮은 식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분모는 좀 정리가 될 줄 몰라도 분자 쪽에서 아주 아름다운 식이 나올 각이라서 차라리 뭐 a 빼기 2랑 a 빼기 2의 제곱을 이용한 x제곱 빼기 4x 값, 요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내 봐 달라는 일단 뭐 그런 느낌이 오는 문제여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안 해보긴 했는데 계산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p 정리해서 해보면. 혹시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나온다 그러면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저런 요상한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0이라는 간단한 식이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필요 충분 조건인 걸 보여달래.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성립하면 x 더하기 y는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0이 성립하면 첫 번째 식도 오케이여야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지만 필요 충분 조건임을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 일단 우리 편한 거부터 합시다. 편한 거. 그래서 x 더하기 y는 0인 거를 가지고 저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y라는 건 마이너스 x라는 얘기인 거지.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루트의 x제곱 더하기 2라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에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럼 요렇게 되면 이거 합차잖아요. 합차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1 나오니까 얘는 성립하죠. 자, 이제 반대로 x 플러스 루트의 x제곱 더하기 2라고 y 플러스 루트의 y제곱 플러스 1이 1일 때 x 더하기 y는 0이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얘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모양을 봐서는 루트를 없애고 뭐 이러려면 결국은 뭐 켤레 이용해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혹시 이놈이 0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다는 거 한 번만 확인만 해 볼게요. 지금 얘가 0 된다 그러면 루트의 x제곱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x하고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제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1하고 x제곱이 같아진다는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얘가 성립할 일은 없다. 그래서 요게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일 때는 제가 뭐 0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눠버릴게요. 나눠버리면 y 플러스 루트의 y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요. x 플러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은요 y 플러스 루트의 y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랑 같으니까 얘도 유리화해주면 y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내가 얘를 둘을 더한 합도 같아야겠지.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y에 플러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의 y제곱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의 y제곱 플러스 1. 그럼 지워질 거 다 지워지고 나면 2배의 x 더하기 y가 0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는 0이 되고 요것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귀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0을 대입해서 주어진 식이 1 되는 거 보이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건데 두 번째 경우는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방법이 어렵다기보다 발상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둘이 같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루트 2x 빼기 3이 x-3보다 큰 x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요. 그러면 그래프 이용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려보죠. 자, y는 루트에 2x 빼기 3 요런 거는 2분의 3,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겠네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X축 나타내 주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가 2분의 3. 자, 둘이 혹시 교점이 나올 수 있을까? 교점이 나오면 음, 6 넣으면 여기 12 빼기 3 9 6에서 만나겠네요. 6,3에서 교점 생길 거고 기울기 1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는 x절편이 3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2차 함수가 더 큰, 2차 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가 더 큰 거니까 여기 구간을 나타내 달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기 값이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x는 3이죠. 그래서 부등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얘가 2분의 3보다는 같아도 상관없죠.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풀어줄 수 있을 건데 잠깐만, 3이 아니라 6이지 6. 아유 바보. 6이죠. 6,3이라고 써놓고 3이라고 적고 있으니 아이고. 자, 그래서 그래프 이용하면 이렇게 풀어줄 건데, 그럼 이거를 왜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유가 뭘까? 뭘 경계하고 있는 거냐면, 얘를 수식으로 풀었다고 칠게요.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2분의 3부터 6 이렇게 나올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수식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들 많이 생각하냐면 경계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루트에 2x 빼기 3하고 x 빼기 3이 같아지는 경관을 찾겠다고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 나와서 여기가 x-2하고 x-6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경계가 되는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는, 두 개 중에 하나는 2x 빼기 3으로 생각해서 뭐가 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루트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저쪽 아래쪽에도 뭔가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기서 만나진다고 보는 건데, 얘가 만들어지는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가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6이고 이쪽에서 2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건데,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은 어디야? 여기만인 거죠, 여기만. 근데 수식은 지금 양쪽 끝이 다 나오고 있는 거니까 식으로만 풀었을 때에는 확실히 그래프를 가지고 풀었을 때보다 오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얘가 2차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식으로 그냥 바로 풀어도 좋은데,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 뭐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부등식을 찾겠다고 한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이후에 뭐 수원이나 이때도 뭐 마찬가지로 새로운 함수를 배우고 부등식을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때 막 귀찮다고 그냥 식으로만 막 하지 말고 그래프의 모양을 좀 확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 꼭 시각화한 다음에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단하니까 이거 뭐 그래프 안 그려도 다 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 할 때부터 그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저거는 이게 물론 이제 무리함수로 나왔던 건 아니었고 내 기억에는 지수함수로 나왔던 문제가 있었을 건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로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나중에 수원할 때에도 또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에요. 아이디어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이 문제에서 좀 경험치를 쌓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마주치게 되면 되게 쉽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도 꽤 자주 등장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13번 문제의 상황은 y는 x 더하기 k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b에서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점 A에서도 만날 건데 A, B랑 A, C랑 곱해서 30이 되도록 K 값을 한번 잡아 달래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항상 핵심이 얘가 직각임을 이용해서 여기가 직각임을 이용해서 A의 좌표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 요 길이가 2K인 건 알고요. 길이가 2K인 건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높이가 2K랑 곱해서 3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K분의 15?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뭘 이용한 거냐면 AB랑 AC랑 곱한 거는 어차피 높이니까요. BC랑 여기 뭐 H라 그럴까? AH랑 곱한 거랑 같다는 거야. 자, 일단 A라는 점은 그 원하고 저 곡선의 교점인 거니까 그럼 좀 구해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루트에 x 더하기 k를 넣고요. 그게 k제곱이 나올 거니까 얘가 0이 될 거고, 그럼 x k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자, 이렇게 될 거니까 A의 좌표는 k-1, 루트에 2k-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아까 A 좌표에서 이 루트의 2k-1이라는 게 k분의 15라는 걸 나타냈잖아요. 자, 그러면 제곱하고
쪽으로 넘겨주면 k제곱에 2k-1을 하면 15의 제곱이면 2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2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25는 0이고 2 마일 0 마이너스 225 조립제법을 해주면 뭐가 될까? 뒤에가 225니까 5 한번 넣어볼까요? 10, 9, 9, 45, 45, 2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x가 아니라 k였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저기는 허수 나오겠네요. 얘가 0 되는 경우는 결국 허수 나올 각인데 지금 음수 나오니까 자, 여기 허수 나올 거니까 그럼 k 값은 뭐밖에 안 돼? 5밖에 안 되겠네요. 문제가 물어보는 것도 k 값이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구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은 저기 나와 있는 저 A 좌표 구하는 거예요. A 좌표 그거를 나타내서 내가 원하는 미지수를 구해보자 하는 게 일단 이 형태 문제들의 일반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14번 문제. G는 F 합성 F라고 했을 때 G의 역함수 X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F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X 아니면 X제곱 요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네요. 일단은 G를 구해야 G의 역함수를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 G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F 합성 F니까요. 범위가 첫 번째로 x가 여기 말처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fx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자, 그러면 f의 fx는 f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제가 그럼 0보다 작은 거잖아요. 어차피 0일 때 서로 연결되니까 뭐 등호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돼서 그냥 x제곱이겠네. 자, 그래서 요때 gx는 x제곱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엔 x가 0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fx는 x제곱이 될 거고요. f의 fx는 f의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또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네요. 요때 gx 값은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정리해주면 gx라는 건 x제곱이거나 마이너스 x제곱일 거고, 그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자, 이거 역함수를 구할 건데요. 역함수를 구할 거면 일단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값들이 y 값인 거예요. 그럼 얘는 y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요때 y 값은 0보다 작겠죠. 왜냐면 나중에 역함수 x랑 y가 바뀔 거라서. 그 다음에 요 y의 역함수는 뭐 이제 워낙 흔한 i라서 역함수가 루트 x가 되는 거죠. 루트 x. 요 y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y에 루트 씌운 거랑 같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g의 역함수는요, 루트 x거나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때는
저 치역의 범위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내가 저거 역함수를 잘못 구했나?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y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봐야겠구나. 그럼 이제 마이너스 x가 루트의 y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럼 여기 역함수는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겠네요.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결국 이렇게 갔다라는 건 x가 음수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준 거예요. 양수로 바꿔줘야 이제 루트 값 계산하는 게 맞죠? 루트는 항상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gx를 물어보는 거였죠? gx 물어봤으니까 답은 저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루트 kx의 역함수가 gx일 때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랑 b랑 이은 선분이랑 두 곡선이 모두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무리함수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리함수를 보면 3,1하고 12,1이니까 뭐 대략 뭐 요쯤 잡을게요. 얘가 3,1이고 비율은 말도 안 되겠지만 요렇게 점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A, B를 세팅을 해보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두고 나면 fx는 원점 지나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일단 이때 k 값이 얼마지? 3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얘가 그러면 9분의 1 되나요? 아니다, 9분의 1이 아니구나. 3 넣었을 때 1 돼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위로도 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2 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12를 넣었을 때 100이 남아줘야 돼서 12분의 100 역분해주면 3분의 25.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커야 될 거고 3분의 25보다는 작았을 때 선분 A, B랑 이제 만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제 gx를 구해줄 건데 그럼 gx라는 건 저거의 역함수인 거잖아. 그럼 y는 y제곱은 kx k로 나눠주면 k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저 gx도 그러면 어디서 만나나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많이 이상한데? 그러면 뭐 단순하게 얘도 원점 지날 거니까 요렇게 지날 때가 일단 제일 먼저 만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때 K 값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9니까 K가 9여야겠네? 아니면 원점 지나니까 요렇게도 지나갈 수 있겠죠? 144를 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니까 10분의 144 5분의 7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건데 이거 뭐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끝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 얘는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 접할 때. 근데 이 접할 때가 언제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접점이 (3과 12)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러면 성립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 이 케이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접할 때를 생각해 볼 거니까 저 A, B는 X가 9 증가할 때 Y도 9 증가하니까 기울기 1짜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K분의 1 X 제곱하고요. X 3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는 0이 될 거고, 요거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8K가 0 돼야 되니까 K 값이 0일 수는 없겠지? 8이겠죠, 8. 자, K가 8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9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K 값이 작더라도 만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어디 있어야 돼? 얘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해주면 요렇게 될 거니까 얘는 x 빼기 4의 제곱은 0에서 x 값이 4가 나오겠죠. 이 4라는 게 3하고 12 사이에 들어오는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들어온다면 얘는 접할 때도 OK인 거예요. 그래서 뭐 9부터 5분의 72까지일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그거는 A점 지나고 B점 지날 때인 것 뿐이고 접하더라도 어쨌든 둘이 만나긴 할 거 아니야, 선분하고. 대신에 접하는 접점이 3하고 12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K 값의 범위가 9가 아니라 8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5분의 72까지 이렇게 되겠지. X가 아니라 K였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범위를 구했죠. 하나는 3분의 1부터 아까 몇 분의 몇이었지? 3분의 1부터 3분의 25까지, 그 다음에 8부터 5분의 72까지. 그래서 얘네 둘의 뭘 구해주면 돼?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죠.
공통 범위는 3분의 25가 8보다 크죠? 38에 24니까. 그럼 이제 8부터 3분의 25까지가 되겠네요. 얘가 원하는 값도 그냥 범위 물어보는 거였죠? 양수 k 값의 범위였으니까 8 이상 3분의 25 이하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없었을 거고요. 신경 쓰이는 거 요거예요. 요 gx와의 교점이라는 게 끝점 지나는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한 케이스? 접하는 케이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도 같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인데 이거는 사각형 개수 물어보는 거고 정수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열심히 세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각각의 상황마다 몇 개씩 나올 수 있는지 일반화를 해 가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예전에서도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뭐 킬러 문제로 이런 형태의 뭐 이걸 어떤 격자점 세기 문제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내고는 했어요. 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뭐 일일이 세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단계를 나눠가면서 하나씩 세 볼게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한 변의 길이가 2 이하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길이가 1인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루트 2라든가 뭐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길이가 1이라 그러면 뭐 요런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1, 여기 1.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가 다 정수점이 되는 거겠네. 뭐 요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정수점이 찍혔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라면 요 안에 정수점들이 뭐 이렇게 찍혀야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한 변이 루트 2짜리 여기가 한 변이 2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의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200개 이하가 되는 n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였으니까 뭐 일단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y값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y는 0이 있을 거고요. 사실 y는 0은 뭐 메리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여기 y는 1이 있을 거고 그럼 요 1이랑 만나게 되는 요 포인트가 1이 되려면 1,1이겠네요. 그 다음에 요 위에 y는 2도 있겠죠. 얘랑 만나게 하는 포인트가 2가 되려면 4가 나와야 되니까 13,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y는 3도 있겠죠. 3이랑 되게 하는 포인트가 그러면 36이어야 되니까 33,3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 상황일 거고 요 안에서 이제 격자점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x는 n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x는 n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1부터 13까지 사이에 존재할 때는 저 안에서 한 칸짜리 격차점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만 좀 갖고 오면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x는 1이야. 여기에 x는 n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x가 얼마겠어? 2겠지. 그럼 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2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쭉 갈 거니까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칸은 n 빼기 1이겠죠. n 빼기 1. 자, 그럼 얘는 1부터 하나씩 생겼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게 n 빼기 1이니까 그럼 여기에 fn을 나타내주면 그냥 n 빼기 1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만약 n이 2야 그럼 한 개 생기는 거야. n이 3이면 두 개 생기는 거고요. n이 10이면 9개. 이러다가 이제 n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3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n 값이 1이면 안 되겠구나. 2부터 13까지 갈 때에는 그때는 이제 다 얼마 나오는가? n 빼기 1 이렇게 첫 번째 줄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내가 이제 n을 더 움직여서 만약 여기서처럼 이번에 n을 여기다 놨다고 해보자. 여기가 x가 n이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한 칸짜리 격차점은 그냥 언제나 얼마야? n 빼기 1개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미 구해버린 거야. 요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격차점의 개수도 뭐여야 돼? 한 칸짜리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한 칸짜리가 n 빼기 13개여야겠죠. 왜냐면 13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갈 때마다 격차점, 그러니까 그 사각형이 하나씩 생길 거니까 이때는 n 빼기 3개가 생길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 이제 두 칸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그 루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것도 이제 또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저길 넘어갈 때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쟤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두 칸짜리도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n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할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얘는 아까 구했죠. 처음에 이제 밑에 줄에 n-1 나올 거고 위에 줄에 n-13 나올 거고 그래서 2n-14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가 되려면 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가 생길 거니까 여기가 처음 출발하는 점이 얼마? x가 13일 때겠죠. 13일 때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제일 앞에서 만들어지니까 그 전에 만들어지는 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거 아니야? 여기는 얼마여야 돼? n-1이어야 되는 거죠. n-1. 자, 그럼 13부터 n-1까지 세주고 나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n-1에서 13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n-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게 생기려면 뭐 요렇게 처음에 나오겠죠. 13일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얘가 쭉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게 여기겠지. 여기서 등장할 때는 여기가 얼마? x가 n-2인 거죠. n-2. 그럼 얘는 13부터 n-2까지 세주면 되는 거네. 그럼 n-2에서 13 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n-14 이렇게 나올까요? 그럼 여기서 fn이라는 건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야? 4n 마이너스 30 41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범위는 두 번째 줄까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n이 13보다는 커야 되니까 14부터 출발합시다. 그 다음에 저기 세 번째 칸이 되는 게 33까지였죠. 33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fn이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얘가 200을 넘느냐 뭐 안 넘느냐 이게 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걸 넣어봅시다. F33 넣어주면 132에서 41 빼니까 얘는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200보다는 작은 거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가줘야 되는 거지. 그러더라도 이제 같은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n이 저기 33을 넘어서는 순간이죠. 그러면 34부터 4 나오려면 8이니까 64가 나오려면 64가 나오려면 61까지 하면 되나? 요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얘도 한 변의 길이가 1인 건 앞에서 했던 밑에 첫 번째 줄 얼마였어? n-1이었죠. 두 번째 줄이 n-13이고요.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 세 번째 줄에서 만들어지는 건 n-33 이렇게 되겠네. 요거 다 더해주면 3n에다가 마이너스 47 이렇게 한 변의 길이 1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루트 2짜리 해보면 여기서도 우리 첫 번째 줄 했던 거랑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얘는 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게 n-13이었잖아. n-13.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일단 n-13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y는 지금 y는 0하고 y는 2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루트 2짜리 사각형을 생각한 거면, 요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y는 1부터 y는 3 사이에서 만들어진 아이도 있겠지. 그럼 걔는 33에서 출발해서 n-1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똑같이 n-33 해주면 되겠죠. 이 한번 저게 우리 하나씩 시간을 들이면서 만드는 건
결국은 얘 일반항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해주면 46 되나? 자, 그 다음에 똑같이 3변의 길이가 2짜리인 걸 생각해보면 얘는 0부터 2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까 몇 개였어? 아까 우리 n-14개였죠. 왜냐면 n-2에서 끝나야 되니까. 그럼 얘는 하나씩 더 빼주면 되는 거겠네. 그럼 여기가 n-14가 될 거고 여기는 n-34가 되겠죠. n-2까지 해서 끝나는 거니까. 그럼 얘가 2n-48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말고는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때 fn은 더하면 6n 7n 마이너스 4, 3, 12에다가 12, 13, 14일 141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거니까 7n-141이 200보다 작아지게 되는 2하구나. 뭐 이렇게 되는 7n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341 그러면 n 값은 7분의 341 이렇게 되나요? 341이면 50은 안 될 거고 7, 5, 35니까 7, 4, 28 28 그러면 60 61 7, 9는 안 되고 8은 되겠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 값이 대략 한 48 정도 나오면 존재할 거고 저게 우리 처음에 세팅했던 34랑 61 사이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n이 48일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넘어가 볼까? 필요하다면 또 다른 n도 구할 수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한 단계 더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62부터요 저게 5가 되려면 12여야 되니까 97 요렇게 된다고 하면 얘는 지금 y는 4까지 가 있는 거야. 이때는 한 변의 길이 1인 게 제일 바닥줄에 n-1이었죠. 그 다음 그 윗줄에 n-13이고요. 그 윗줄에 n-33이고 그 윗줄에 n- 아까 범위가 어디까지였어? 61까지 61 요렇게 나오겠죠. 숫자 마음에 안 든다. 계산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생각해 보면 루트 2인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 게 이제 n-13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n-33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61까지 나오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걸 생각해 보면 얘는 하나씩 더 빠지는 거잖아. 그럼 n-14 n-34 그 다음에 n-62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한다면 뭐 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우리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일반화를 잡아본 거야. 그래서 저 경계를 했을 때 n이라고 잡으면 얘는 마지막 사각형은 언제 만들어질까? 어디부터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조건을 만족하는 마지막 사각형일까? 이런 것들을 세본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하나씩 잡아주면 내가 원하는 값이 이제 몇 번째까지라고 하더라도 잡아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 형태로 우리가 규칙이 쭉 나오는 처음부터 쭉 나오는 요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킬러 문항으로 가면 이 규칙이 파괴돼서 어디까지 규칙 따로 어디까지 규칙 따로 이렇게 구해야 됐던 문제가 이제 한창 이 격자점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킬러 문항이었던 거고,
요즘은 이제 너무 노가다니까 그것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를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문제들이 심화 문제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정도 수준의 규칙이 딱 보이는 격자는 몇 번 더 연습해서 좀 숙달시켜 놓는 게 필요하기도 하죠. 요거는 확실히 충분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규칙을 잘 세우고 있는지 한 번씩 이제 점검해 보는 과정도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8단원 연습 문제 이제 모두 다 풀어 봤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 뭐 도형 이런 거 풀었을 때 연습 문제보다 확실히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와 관련돼서도 여러분한테 뭐 되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디를 더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포인트만 좀 신경 쓰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